자,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볼게. 여기는 윤선도의 만응이네요. 그죠? 1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돼 있네. 표현상의 특징 문제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면 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독해를 할 때고 지금은 그냥 작품의 특징이 머릿속에 다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읽자마자 그냥 바로 답이 탁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나왔었는데 뭐 이런 거지. 맞죠? 예. 의인화했고 소리적 표현 통했고 뭐 과거와 현재 대비 이걸 안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나오고 보통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표현 쪽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창작 배경인 금쇠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금쇠동 해남 윤씨 고택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해남 놀러 가면은 별거 없어요. 그 땅끝 마을 보러 가는 건데 거기 이제 해남 땅끝 마을 들렸다가 볼 거 없는데 이제 고산 윤선도에 대한 유적지가 거기 있으니까 좀 돌아보고 오면 괜찮은 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윤선도가 여기 응가하기 시작한 때에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10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손에 넣고 날마다 거니며 놀았다고 한다. 이게 만응의 배경이지. 이거 만응이 먼저 썼어요. 만응이 먼저 쓰여졌고 그 이후에 이제 뒤에 어부사시사가 보길도에서 쓰는 거죠. 산수가는 관념적 표현으로만 시작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죠. 예, 금세동 답사하고 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바위급 물가는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렇지. 그남은 연남은 일 이거 뭐였어요? 세모였죠. 맞습니까? 근데 산수를 즐기는 일 이건 동그라미잖아. 안 맞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고 밑줄치 부분과 유사한 거래 역구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빨아준다. 좋아 좋아.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렇지. 아, 이 날것인 표현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네? 어디에서요? 만흥에서 영탄 표현이요? 잠깐만요. 이런 게 다 영탄이에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영탄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다. 영탄입니다. 네, 영탄입니다. 보통 영탄적 표현이 일본에 나오는 거니?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쓰이는 어미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적어두세요. 뭐뭐 구나, 뭐뭐 구려, 뭐뭐 도다, 뭐뭐 알아 내지는 어라. 요 정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좋다. 자주 나오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네. 영탄 표현이요. 그 다음 자 보기. 이거 했죠? 역구는 5번이야. 뭐 이거 얘들아 알지? 이런 거 틀리면은 굉장히 서운해. 그치? 이런 거 틀리면. 그 다음에 윤동주. 이거 윤씨 거만 계속 나오네. 쉽게 씌워진 시. 자, 보기 박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읽어주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고통이 인생을 살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그렇겠죠?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하는 건 조국 광복이다. 그렇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느끼는 답답한 현실이다. 그렇겠지? 맞지? 화자가 강제로 떠나야 했던 조국에 남아있는 어린 때 동무들을 잊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잃어버리고로 표현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슨 해설이야?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각적 이미지의 대립 어디 나옵니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냄. 맞지? 명암의 대리가 나오니까 맞다. 시적 상황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독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냥 이 시의 특징이지. 1원을 8원에서 반복 변주하는 형식이었다. 맞지? 자아 성찰을 통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맞네? 그럼 자동으로 정답이 5번인 거야. 그치? 타인에 대한 연민. 뭔 소리야. 슬픔이 기쁨의 개도 아니고
그다음 넘어가서 6번. 좀 천천히 할까? 이 속도로 가면 2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천천히 할게요. 최대한 그래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쓰거든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읍을 보기에 가와 나로 올바르게 구분한 겁니다. 이거 예상되는 문제죠. 쉽게 씌어진 시에서 분열된 두 자가 이제 나로 나오잖아. 나는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최후의 나 이런 거. 한 자를 우리가 무슨 자라 그러고 현실적 자, 뭐 현상적 자 이런 거. 그다음 이상적 자, 본질적 자 이런 식으로 우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분열된 두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 이 문제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냐면 자아 분열이 나오는 다른 문학 작품과의 연계, 상호 테스트성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게 예언 들어갑니다. 예언.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수오제기라고 하는 이번에 경민고등학교 시험법이 들어가는 작품인데 나를 지키는 집이거든요. 나가 나오네 그지? 나를 지키는 집. 거기 왜 이런 말이 나와? 나는 나를 못 지켜서 이렇게 나온다고. 지켜야 하는 나가 본질적 나.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정약용이 쓴 글이거든요. 정약용 형이 두 명이 있어. 정약용 형이 두 명 있는데 큰 형님이 그 집에다가 이제 집에 옛날에는 그 집 들어가면 집에 간판을 달아고 무슨 가게도 아니고 현판이라고 달려 있어요. 근데 수오제라고 딱 적혀 있는 거야. 그 수가 이제 지킨다는 뜻이고 오가 나오자예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 이걸 보고 정약용이 이제 막내 동생이잖아. 형이 그걸 딱 한판 적힌 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를 왜 지켜?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의미 없이. 나를 왜 지켜? 바보가. 이러면서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하고 막 정조랑 같이 막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막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다가 정조가 갑자기 죽고 정치적인 어떤 그 후원자를 잃은 이제 정약용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숙청당하죠. 그래서 스캔들에 연루돼가지고 정치적 스캔들에 연루돼서 이제 유배를 당해요. 여러 군데로 유배를 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유배 딱 간 다음에 깨달은 거야. 내가 유배당한 이유가 나를 못 지켜서 그랬구나. 여기서 지켜야 할 나는 정신의 나야, 정신.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초심, 이런 걸 이제 나로 본 거예요. 정신의 영역의 나. 근데 내가 처음에 형네 집 그 현판 보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왜 지켜야 할 때 그 나는 육체를 의미하는 나인 거지. 그래서 거기도 동그라미 세모가 나가 이렇게. 물론 자아 분열까지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는 그거고 하나 더가 있다면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가는 이상이라는 사람이. 이거 광동고에서는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험 범위로 나왔던 거예요. 2학년 쉽게 씌어진 시에서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요. 작년 재작년 애들 고2 수업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하여간 여기에도 이 거울의 시가 무슨 시냐면 모르지 너네. 이상이 누군지 알아요? 이상하면 진짜 이상한 애야. 진짜로.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초현실주의를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아침에 이제 우리 화장실 들어가잖아. 응답도 써야 되고 해야 되고. 화장실 들어갔어. 거울에 내가 보이네? 이제 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게 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다른 자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아 분열이 돼요.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맞죠? 영화에 그런 기법이 있잖아. 거울 딱 봤는데 거울 안에 뭐 악마가 된 내가 있고 이게
사실은 그 거울에 비춰진 내가 한마디로 자신의 내면을 그런 비춰주는 그런 기법으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많이 쓰이는 기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20년대에 실현됐던 장난 아니지. 거울을 보고 그래서 얘가 거울 속에 나와 악수를 시도해. 악수를 시도해. 근데 중요한 건 뭐지? 거울 속에 나와 악수가 안 돼.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이 손 내밀면 제가 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거울을 대칭이니까 이 손 내밀면 이쪽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나랑 소통을 안 하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내가 뭐 말을 해. 근데 얘도 내가 말하면 쟤도 말을 해. 즉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뭐 그런 식으로 시상 전개돼. 천재예요 얘는. 시 천재야. 일제 강점기 때 이런 걸 썼다니까. 거울 보면서 와 소름 끼치지 않아? 이 사람이 작품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 제일 유명한 시가 그 오감도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도 진짜 그 시를 읽으면서 그로데스크함이 뭔지가 느껴지는 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시들이 분열된 자아에 대한 시들로서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비추어 봤을 때 이 작품은 과거에 시험 범위로 채택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확률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야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그렇지? 동그라미 세모 나 구분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는 다 뭐겠어? 뭐 세모겠지, 아니야? 맞잖아. 그리고 세모 하나만 더 하면 되네. 여기다. 맞지?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 이거 동그라미는 여기 디귿하고 리을이 동그라미겠지. 그럼 그게 몇 번이니? 3번이네? 맞지? 3번이 답이야. 7번에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모두 고르래.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 위에 가족 하나씩 와리가리 해야 돼.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게 알지? 이 불편함. 밤 B 보고 이제 밑에 가서 몇 번을 스크롤 내려야 되는 거야. 밤 B. 암울한 시대 현실. 맞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A 들어가면 제끼면 돼. 그런데 사각하기 하나밖에 없어. 아이 젠장. 그치? 그럼 B 보는 거야. B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 적는 거지, 그지? 여기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회피하려는 태도. 이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는. 맞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지. 현실 회피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원래 다른 얘기니까. 그럼 B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B가 안 들어간 걸 제끼면 돼. 그럼 뭐 어때? 이렇게 제껴지겠지? 맞지? 그러면 C만 보면 되겠네요. C가 뭐예요? 늙은 교수 강의네. 현실에 안주하여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시적 화제의 모습. 이거 맞는데? 그러면 C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답은 이거겠네요. 맞죠? 네. 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기 선생님이 문제 푸는 데에 있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헷갈렸던 선지 있으면 바로바로 아까처럼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항상 최적의 테크트리로 문제를 풀어요. 정답이 나온다 싶으면은 그 정답이 나오는 데까지 최단 거리로 보통 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을 나는 안 할 확률이 높다. 그치? 근데 이제 그렇다고 너네가 나처럼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결론은. 오케이? 아까도 영탄적 물어봤는데 그 선지를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3번이 나오면 4번은 안 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원래 문제풀이 준비를 좀 일찍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10분 동안 푼 거거든요. 40문제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풀어야 되잖아. 풀다 보면 이렇게 8번에 자신에게 엄격했다. 뭐야 이거? 서술형 나와? 여기는 또 여기 끄덕끄덕이 아니야? 나와. 여기 아니야 여기? 부끄러운 일이다겠지? 맞지? 이어절이니까 부끄러운 일이다. 기역, 니은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디귿이 의미하는 바를 밝혀.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의미 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적어놨어? 기역. 기억이 어디 있어요?
보이질 않아? 여기 아닌가? 잠깐만. 기억, 니은, 디귿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나야? 그래서 나눠놨구나.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맞아? 기억과 니은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서술하라 그랬거든요. 기억하고 니은이 다르다는 게 전제돼 있잖아. 이 기억, 니은이 이거 아니야? 다른 거 맞아요? 같지 않아? 자, 그러니까 그냥 적기로는 그렇게 적으면 돼요. 기억과 니은이 두 개 동시에 현실적 자아예요. 맞죠? 그 다음을 디귿은 당연히 무슨 자아겠어? 뭐 내면 이상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중요한 건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 지금. 각각 서술하라며, 기억과 니은이 의미하는 바를. 그럼 기억과 니은을 각각 서술하라는 건 똑같지 않다라는 말이 전제돼 있다는 거지, 내 말은. 그게 별건 아니고 그냥 문제가 병신이라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발음이 좀 비읍시읍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낸 문제야. 교수로. 그러면 안 돼요. 네. 니은은요? 그러니까 자아를 세 개로 구분한 거예요? 아니야? 내면적 자아? 잠깐만. 기억이 무슨 자아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 봐봐. 그러면 이 문제가 모순인데? 학교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현. 니은은 언급 안 했고. 그러면 그냥 학교 선생님은 이걸로 처리하셨다고 봐야 되네. 6번처럼. 그냥 2번도 선생님이 마크한 것처럼 여기 이거 두 개는 현실적 자아고 요거는 내면적 이상적 자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학교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들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들도 서로 모순을 일으키잖아. 그치? 문제들도 서로 모순을 일으키잖아. 자, 그 다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알고 있는 것일 거지만 안민영의 매화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시죠. 맞죠? 네, 이거 자, 매화는 뭔지 알지? 그러면 이 시는 당연히 매화를 뭐 하는 시겠어? 예찬하는 시겠지. 왜 예찬해? 매화가 이뻐서? 그건 아니겠지. 매화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 의미겠지. 지조와 절개. 눈이 내려도 그 눈을 뚫고 꽃봉오리를 피우는 그런 꽃이거든요. 아주 초봄에 피는. 이해됐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화라고 하는 꽃을 우리가 보통 그 선비들이 사군자라고 하면서 예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 시는 제목만 봐도 그렇게 딱히 필요가 없는 시긴 해요. 맞죠? 네. 그 대신 이제 이런 시를 공부할 때 이거 읽어봤을 거 아니야? 읽어봤니 이거? 이런 거 독해해보면 재밌긴 한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그게 있어. 나는 다 알잖아. 모르는 거 독해하는 게 재미야. 선생님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 이해 무슨 말인지? 근데 선생님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수업특강 같은 거 새로 나오면 저도 모르는 가사 같은 게 나와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우리 나라의 가장 저명한 그 무슨 교수님들도 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한다는 게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건 거의 많이 아세요. 근데 작품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따라따라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 교수님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매형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 비겨신저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 선생님한테 독해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우고 받겠지만 지우는 것도 필요 없이 이렇게 참고만 하는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조의 특징,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초장, 중장이 상황을 묘사하고 종장이 정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장 중심으로 읽어 나가도 시의 전체적인 주제의식 같은 것은 나타납니다. 팁이에요. 자, 일단 문제 풀면 가나의 공통점인데 이 문제 풀 때에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는 알고 나는 모른다고 쳐봐. 가만 놓고 풀어도 되잖아. 일단 나온다고 답이.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맞죠? 2번. 근데 3번은 왜 안 되나요? 3번은 얘가 없지 않나? 가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 10번에 기역과 니은의 설명이 돼. 기역. 다 들어라, 니은, 지구충조사. 이거는 이제 후렴구하고 여음구에 대한 어떤 문제네요. 그죠? 기역, 니은 모두 한자의 음을 빌려. 아니지. 그건 니은만 해당하는 거지. 기역과 달리 니은이 출항귀양. 아니지. 이거는 바뀌었지? 니은과 달리 기역이라고 해야 될 거야. 기역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이 없어요. 기역, 니은 모두 어부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1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윤선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니까 65세 되던 때에 와 정말 오래 산 거야. 옛날 조선시대에 보통 평균 수명 40대고요. 기대 수명이 60이 안 돼요. 60 넘으면 대박이야. 60 넘으면. 65세 되던 해 가을 겨울. 근데 이게 이 사람이 65세 되던 해까지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 약간 그거지. 이분의 삶을 3등분 할 수 있거든요. 10년 정도 관직 생활을 하고요. 20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한 25년 정도의 그런 은거 생활을 해. 나머지 짜잘한 거 빼고 크게 굵직하게 하면 그래.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 그럼 비는데 지금 이거 다 합치면 몇 세야? 55세. 애들아 10대 때까지는 10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 해? 6살 때까지? 뭐 아무리 천재는 나 때부터 천재라고 하지만 애 태어나가지고 10살 때 기를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지 집에서. 맞죠? 그쵸? 윤선도 원래 집은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근데 여기 남해 이 땅끝 마을 있지? 해남 쪽에 여기에 그 자신의 친척들이 있어. 선조들 살던데 거기서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은 보면은 관직 생활 10년이랑 자라나온 한 10에서 15년 정도 빼고는 옛날에는 교육은 10년이지 얘들아. 그치? 결혼도 했잖아. 한 12, 13살에 초등학교 6학년 결혼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나머지 한 45년 정도가 다 어디 살았어? 다 자연이지. 근데 유배인데 유배도 자연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유배 안 해요. 맞죠? 뭐 떨어진 섬이라든가 벽지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얘는 거의 평생을 나는 자연인이라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장수했을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보길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보길도라고 하는 데가 윤선도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윤선도 때문에. 윤선도 때문까지는 아니고 윤선도도 그랬고 송시열이라고 유명한 표종 때의 그 북벌론을 이렇게 주장했던 송시열이라고 하는 서인의 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보길도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형 맞고 죽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보길도로 유배를 갔어. 되게 잔인한 게 보길도로 유배를 보낸 사람이 윤선도를 보길도 쪽에 유배 보낸 사람이 그 송시열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선도는 남인이고 송시열은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보냈어. 이 송시열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그 윤선도가 표종 독립대군 시절에 표종의 스승이었어요. 공부 잘해서 스승이었어. 스승.
왕의 스승이었다니까. 근데 왕하고 같이 같은 편으로 이제 정치 세력을 형성했던 애들은 서인이 있고, 내 개인적인 스승은 남인의 이게 원로급인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국민대부터 효종이 이제 자기 스승이 맨날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이상한 거 뭐 산에서 나물 캐먹고 이렇게 막 낚시하고 이러다 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독립대군 시절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래서 내가 왕이 됐잖아. 왕이 됐는데 우리 스승이 나는 자연이다 찍고 있는 거야. MBN에서 맨날 이상한 거 헤쳐먹고 이러면서 생선 대가리찌개. 그거 봤어? 그거 진짜 나 그 역대 먹고 중에 최악이던데 그게. 일단 비주얼부터 어쨌든 중요한 게 그래서 그 효종이 윤선도한테 관직을 주진 않고 자기 명예 관직을 줘요. 우리 학교 교수는 못 주는데 정교수는 안 되지만 명예 교수 해주기. 명예 교수 별거 없어. 이름만 올리는 거야. 관직에 정사품 5품짜리 뭐 이거 하나 줬어요. 처음에 이거 줬다가 한 몇 달 안에 1년 안에 계속 품계를 올려버리는 거야. 물론 명예직이야. 명예직 품계만 올라가서. 명예직은 여러분 대통령 명예직 줘도 돼요. 아무 신분이 없는데. 맞지? 근데 그걸 계속 줬어. 근데 처음에 이제 한 정오품, 뭐 종 몇 품 이런 거 줬다가 정삼품을 딱 정삼품부터는 달라져. 이 정삼품부터는 약간 장관급.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차관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부총장급 이런 거 줬어. 처음에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서인 애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자신의 라이벌인 애한테 정삼품을 줬다는 건 언제든지 이제 실직으로 땡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삼품을 내렸을 때 처음에 왕이 내렸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홍시열이가 이불킥을 차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 알잖아 서인 애들 수십 명이 대전 앞에서 막 이거 해요. 막 보도달라고 막 대몸 엄청 해가지고 줬다가 뺏어. 세상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윤선도가 개빡쳐요. 그래서 쓴 시가 있어. 그래서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인가 수첩에 나왔었는데 그 얼마나 한에 사무쳤으면은 그 빡쳐 그 내용으로 주제로 시를 썼어. 내가 왕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를 좀 선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간신배 무리들이 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시를 썼어요. 서로 라이벌인데 그 보길도로 보낸 애가 송시열인데 송시열이 나중에 숙종 시절에 숙청을 나가죠. 숙종 시절에 숙종이 이 송시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남인 애들을 한번 싹 끌어가지고 서인 애들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장희빈 알죠? 장희빈 사건이 그거지. 장희빈이 남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서인 애들이 꽂아놓은 그 저기 인현왕후 맞지? 인현왕후 내치고 장희빈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송시열이가 숙종 시절에 이제 숙청당하고 유명을 가게 됐는데 숙종이 진짜 잔인한 게 얘를 보길도로 물론 그때 윤선도랑 송시열은 한 20년,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가. 송시열은 이미 없어서 죽고. 근데, 송시열이, 윤선도는. 근데 송시열이 보길도로 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서인 세력의 힘이 너무 셌어요. 그때 이미 숙종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던 다른 세력들이 거의 몰살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인만 남아있던 상황. 서인 안에서 뭐 노론, 포론시, 서역파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송시열이 다시 복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서인 애들이 이제 우리 보수 지금 내려갔잖아. 보길도로 말도 안 되잖아. 서인들 또 이제 의반 정제하고 갑시다. 해가지고 또 대선 앞에서 글씨 이거 멍선 이거 깔고 이제 머리 대가리 막으면서 컷 이거 해왔어. 왕이 이제 그 애들이 처음에 너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왕 숙종이 해가지고 알았어 해가지고 풀어줄게 해가지고 풀어줘 내렸어. 그러고 이제 일주일도 동안 잠을 못. 이 새끼들이 나를 지금 뭘로 알고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을 내려요. 사양을 내려라 그렇게. 그래서 독일도로 도착을 했어. 왜냐면 가는데 한 달 반 걸려. 소달구지 끌고 가거든요. 여기 위에. 알지? 너네 그 봤어 사극에? 그 소 뒤에 달구지 거기 아래다가 감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 편하게 앉아가요. 이게 갈만합니다.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달구지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도착했어. 이러고 이제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올라오래. 진짜 그러고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독일도가 해남 쪽이잖아. 어디 한 전주, 익산 이쪽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 다시 뭐가 뚝뚝뚝 와. 그래서 사양 먹으래. 올라오는 길에 사양 먹고 싶었어. 되게 진짜로 성시열이. 그래서 독일도 하면은 그게 유명해요. 이 윤선도하고 성시열의 에피소드가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데 처음 듣죠 여러분들. 이런 말해 뭐 하냐 얘들아.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가자. 자 어쨌든 그냥 한번 재밌는 얘기 해봤고요. A가 뭐요? 우는 것이 이거. 오케이. 아 이런 게 제일 싫은 문제야. 어디 있어 문제? 문제도 뭔지 모르겠어. 이거 맞지? 그 다음에 B 거기 또 풍경이다. 맞겠지 뭐 이거는. C가 무심한 백구는 내쫓는가 제쫓는가. 이거는 뭐예요? 물알치를 표현한 건데 벼슬을 하던 때의 무상함을 표현했다. 인생 무상이다.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 무심한 백구라고 하는 게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무욕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시적 하자의 자연에 대한 태도가 하사이와 가장 유사한 거. 하사이? 뭔데? 어디 있어? 이거 뭐 자연 지향이잖아요. 1번. 이런 들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뭐지? 이게 하여가 아니야, 이게? 맞죠? 예. 이방원이 꼬드길라고 쓴 시잖아. 이거 아니고. 2번에 우탁의 시조네요. 이거는 탈로 가라 그래요. 예, 맞아요. 늙음에 대한 탄식의 노래. 500년 도읍지를 폐마로 돌아더니 이거는 이제 그 나라를 잃은 망국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고요. 10년을 경영하여 성순의 면왕정 잡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이게 답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강사는 이런 거 나오면 끝난 거야. 강사는. 그 다음에 1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업과 니은이 어디 있죠? 똑같은 거네. 후렴구 또 나왔네. 이거 몇 번이네 얘들아. 5번이야? 오케이. 14번에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 깊은 소 아니거든요. 연립은 맞아요. 녹사이 맞고 서로를 맞아요.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A부터 이렇게 쭉 기호로 표시해 놓고 각 연에 해당하는 또는 이제 여러 연 묶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 해당하겠네요. 뭐 이거 맞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겠고. 맞죠? 푸른 하늘 푸른들은 아름다운 봄 정취를 나타내며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은 다가올 광곡에서 느낄 기쁨과 다가올 광곡에서 느낄 기쁨이라고요? 그냥 현재 자연에서의 어떤 국토에 대한 애정,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3번. 16번.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뭔데?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이거 자연. 맞지? 자연에서의 만족이잖아요. 자, 1번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리라. 이거는 모근 이색 선생의 시조로서 저번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었던 학생이면 제가 이 시조 내용 설명 잠깐 해줬죠. 그렇죠? 예, 망해가는 고려의 어떤 유신으로서 그치? 망국의 한과 내적 갈등을 드러낸 시거든요.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언제 무신하야 님 나오면은 일단 자연은 아니에요. 그렇죠? 님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지. 사랑 아니면 진짜로 임금을 나타내는 말이던가. 일단 컨셉상 그건 아니야. 설령 님 나오면 제껴야 돼. 맞죠? 근데 선생님 그 4번은요? 4번은 아니야. 이 4번이 어디 나오는 거죠?
만행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그치? 여기서 그리던 님이 온다 하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거 님을 주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내가 먼 산을 바라보는 이 감흥이 그것보다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만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쉽게. 5번에 부병루라고 하는 한시인데 이것도 이색이 쓴 시입니다. 1번 작가가 5번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 봐봐.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노리는가? 기린마는 떠나가. 기린마하고 천소 누군지 알아? 기린마? 천손이 누구냐면 주몽을 나타내요. 기린마는 주몽이 탔다는 전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는 마지막 이 찰나의 순간에 어디 주몽 같은 사람은 없나라고 부르짖는 거지. 왜겠어? 그 정도의 어떤 영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위에 백설이 잦아진 고래에서 반가운 매화가 밑에서 천손인 거예요. 똑같은 시입니다. 17번에 A와 B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맞게 소설해라. A, B? 어디 있어? 빼앗긴들하고 봄이야? 이거 빼앗긴들은 국권 상실한 조국이고 봄은 광복 이거 쓰면 되겠죠? 그다음 네. 봅시다. 1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서 화자의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 그렇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아니야? 맞잖아. 체념 아니야? 잠깐만. 이거 배드봄이야? 잠깐만. 유사한 시구 반복이 어디 나와? 이거 수미상관 그거 말하는 거잖아, 어차피. 유사한 시구가 여기밖에 없죠? 푸른 하늘, 푸른 들도 있네. 맞네, 생각보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다 찾아보자, 한번. 여기 없고요. 있어요. 유사한 시구 반복은 많아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 푸른 들도 있고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도 유사한 시구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시구의 개념이 단어 2개 이상이면 시구거든요. 문장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 그러면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가지고 화자의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아닌 거네.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의 가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의 가변성이란 변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없잖아. 애초에.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 없고 절망적이고 대칭 구조를 통해서 화자 의식과 태도 변화가 죠. 이게 맞네? 합의 정답이지 이거. 그 다음에 19번. 보기를 참고해서 다의 가말을 이해한다. 20년대 중반의 일부 시인은 이러한 것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했다. 잘 반영되어 있다. 가가 뭐예요? 남의 땅, 나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거. 오케이, 가봅시다. 민중의 참담한 상황. 푸른 맞지? 이상세계. 노동을 중시하고 열망하는 화자의 태도. 비참한 민중의 처지를 바꿔 화자의 적극적 의지. 적극적 의지 없는데? 답이 답이겠지? 안 읽어봐도 답이겠지. 푸른 웃음, 푸른 소름과 표현 방식이 가장 유사한. 역설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이 1번이겠네. 넘어가고요. 이생규장전. 오케이. 현실, 꿈, 현실, 환몽구조. 아니야. 서사 속에 노래를 삽입했어. 맞아. 운율감을 강조하고 있고. 운율감 강조? 운율감 강조? 이거 물음표. 강조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해. 운율감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건 맞아. 근데 운율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삽입시에 대한 휴가가 전체적으로 작품 전체에, 소설 전체의 운율감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잖아. 그러면 X.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삽입시를 통해서 밋밋한 그런 소설에 좀 운율감을 넣어주면서, 그렇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연극보다 오페라가 재밌는 게.
노래가 들어갔거든. 그렇지? 그렇게 작품 전체의 운율감을 좀 더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맞긴 해요. 그래서 물음표. 이런 표현이 이게 내신 특이에요. 내신 특. 표현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표현.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구조되고 있다.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안 나오죠. 애초에. 인물의 말을 통해 이전에 있었던 사건 요약적 지시. 이거는 최랑의 말을 통해 나오는 거니까 확실히 맞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정답은 4번이겠네. 이렇게. 22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에 관한. 그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그라미 물음표 X. 물음표가 나오면 끝까지 읽는다. X로 확실하게 뭐 생각을 한 경우는 그냥 답을 찍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물음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역량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각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게 수능이었으면 고민이 없지만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데 학교 선생님도 서툴러요. 전문 출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탈망미인같이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문제도 잘 내야 되고 뭐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잘 평가해야 되고 학생들 이렇게 뭐 태도나 심리적으로 또 잘 이끌어줘야 되고 되게 여러 개를 다 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곳에 전문적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문제에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대신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무슨 은유관 강조야라고 다행히 선생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점심 영화면이 잘 통해가지고 이게 딱 들어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생각한 각과 선생님이 생각한 각이 다르다. 출제자의 눈에 내가 못 맞췄다. 그러면 다양한 각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음표 처리해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고 선지를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확실한 걸 제거해서 나머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셔야 돼요. 오케이?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22번에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회 질서에 맞는 여인으로서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겠지. 기억부터 미움 안 볼게 그냥 아예 내용이 틀린 게 있을 거야. 낭만적 분위기,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헤어지게 된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대상에 비유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하는 것.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내용 안 나와. 4번이 답이야 이거는. 24번에 여러분은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기억부터 미움을 다 확인하고 푸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에 이거는 뭐예요? 양생 나오네. 뭐야? 만복사 조폭이라고 안 했니? 했지 대우쌤이랑. 여기까지 같이 한 적 없어요? 했죠. 그 내용이에요. 밑에 만복사 조폭.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안 했어? 미안해요. 삽입시에 대한 설명, 분위기 형성. 그러면 잠깐만 제껴. 적절한 고르는 거니까. 역순행적 전개 방식 아닌디? 니은 있으면 제껴. 니은이 있으면 맞아? 삽입시 맞잖아. 니은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니은 있으면 제껴. 정답 4번이야? 3번이야? 맞죠? 뭐야 이거? 답이 왜 이래? 응? 문제 이렇게 쉽게 풀어도 돼? 너무 날먹인데?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 더 헷갈리게 하시겠지. 하나 갖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윗글은 보기와 달리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같은 대결을 이거 맞아요. 윗글의 효와 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고적 세계관을 보기는 윤회 사상의 불교 세계. 또 만복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절이기도 하고 맞지? 당연히 맞다 이것도. 윗글과 달리 보기는 자신들의 사랑을 억압하는 외부의 시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아니 이거는 일단 사랑을 억압하는 외부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윗글에 나오지 홍보적에 나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좀 물음표긴 하지만 어쨌든 죽음을 초월한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게 인물들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 때문인 거냐라는 건 물음표긴 해요. 근데 윗글과 달리 보기가 외부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맞죠? 외부 시련 자체가 없지. 애초에 그 양생이 만난 그 여인은
이미 원래 죽었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죽었던 애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게 없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부모님을 데리고 오잖아. 양생이 부모님 나오니? 안 나오니 여기 내용? 양생이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딸의 대상을 치러가는 양반집 행차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지금 어떤 여자가 자기 아빠가 올 거니까 데려가라 했는데 그게 장례식 대열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절로 와. 그래서 확인을 해. 그리고 다들 인정해요. 이 사람은 진짜 리얼 러브다. 리얼 러브? 트루 러브다. 인정해요.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 그러니까 사랑을 억압하는 요소 자체가 없어요. 여기 왕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X다. 정답 3번. 25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꾸며진 이야기다. 홍건적의 난이라던가 이런 거는 실제 역사적 사건 배경 맞죠? 만남 이별 반복 구조다.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 자유연애 사상이다.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거다. 그럼 정답 5번이네. 최초의 국문 아니. 한문 소설이야. 그리고 이런 워딩은 되게 위험해요. 이제 이런 표현 안 써. 국문학과 교수님한테 이런 표현 쓰면 혼나. 현전한으로 다 바꿔야 돼요. 현전한은 여기 최고가 이게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 가장 최자에 옛꽃자 써서 가장 오래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현전한.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최초라고 타이틀 붙여놨는데 최초 타이틀만 붙이면 더 오래된 게 나와. 내가 이게 일단 나와. 이렇게. 달글만 하면 더 오래돼. 그러니까 이제 최초라고 막 타이틀 붙이면은 이게 하도 톡수로 맞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중에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이 바뀌어요. 한문 소설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된 한 작품이죠. 그렇죠? 26번 내용상 A와 가장 유사한 거. A가 뭐예요? A가 뭐니? 어디 있어? A. 노래를 부를 때마다 무슨 노래야? 이별 노래. 오케이? 이별, 슬픔. 이별, 슬픔. 내용상 A와 가장 유사한 거. 1번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이거는 좀 물음표인데? 근데 너네는 물음표가 아니었겠지? 그치? 너네는 물음표 아니잖아. 이게 물음표인 이유. 이 시를 쓴 사람이 왕반원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는 태조. 태조 시절이야. 딱 각 나오지? 이 고은님이 누굴까? 태조 하면은 사건 뭐 있어? 태조가 어떤 사람이야? 조카를 끌어내리고 죽였잖아. 유령으로 죽였어요. 그렇죠? 강원도 어디야? 강원도 저기. 거기 어디지? 영월 쪽으로 유배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 세조가 처음에는 유배 안 보내고 막 상황으로 모셔. 불편하잖아. 저걸 죽여야지 후환이 없어. 제가 있으면 관종 보기 운동이 끊임없이 생겨. 맞지? 근데 그렇다고 세조가 야 죽이자 하면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딱 파일을 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죽였다. 대전 앞에서 죽여 하면서 이제 막 해. 아주 그냥 사이즈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부 다 화내, 불같이 하래 세조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물러가 이렇게 막 써 있어. 그렇게 했다. 태조를 죽이기 싫어했다.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 달 내내 얘들아 전장현이 그 지하철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다고 쳐봐. 서울 시민들 미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들어줘라 이렇게 된 것처럼 야야 안 돼. 내가 그러면 나 진짜 안 죽일 건데 유배만 잠깐 보낼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경기도로 유배 보내. 유배도 알지? 그 유배 가까운 데를 보내는 거는 죄가 약한 거예요. 멀수록 죄가 센 거거든. 처음에 경기도 내로 이런 데를 갔어. 근데 이제 경기도 내 가니까 또 사람들이 그 태조가 눈치를 또 줘. 이거 아니에요. 더먼 곳으로 뭐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더 먼 곳으로 보낸 게 영월로 보내. 강원도 영월. 영월까지 갔으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됐겠지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세주가 한 번도 쌓이죠.
나랑 이게 문제인 거 몰라? 아, 죽여야되는 거 해가지고 죽여지는 이게 해가지고 죽여요. 진짜. 아, 그렇게 죽여요, 진짜. 잔인하지? 그 진짜 잔인한 게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가 저기 그 인조 반정했잖아. 그 광해군 끌어내렸지. 그 사람들이 대부분 광해가 처참하게 죽었을 거로 생각해요. 아니야. 광해는 어떻게 죽었냐? 그 소위 자연사라고 하죠. 자연사. 늙어 죽어. 제주도로 유배가나 그랬거든요. 광해가. 그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얼마나 좋냐 얘들아.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천혜의 자연이잖아. 그렇지. 올레길도 걷고. 맞지? 중문도 가보고 효린이 집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어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우리 강원도 영월로 한 단정 그 조그만한 애가 죽는다. 근데 그 강원도 영월로 데려간 애가 여기 왕관이었어. 금부도사였어. 금부도사가 뭐냐면 뭐 무슨 철관도사 이런 게 아니고 금부도사는 의금부에 있는 직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청 직원이야. 검찰. 얘가 딱 통치를 하는 거지. 유배지로 단종을 성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울면서 돌아왔대. 근데 이제 그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서 흐르는 냇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승씨가 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을 여기서 여의란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별했다는 뜻이에요. 고은님을 내가 이별하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어. 그런데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그러니까 밤이었거든 그때. 밤에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걸 보면서 저 물이 흐르는 게 내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는 사실 주제가 뭐죠? 연군지정이 주제긴 해요.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충성. 이게 주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 A와 가장 유사한 게 이게 이별 상황을 묘사한 것까지 맞잖아. 상황상. 그리고 님을 그리워하는 것까지도 맞잖아.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군신 간의 어떤 그 군신 유의를 주제로 하는 시거든. 유교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는 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물음표를 친 거예요. 물음표를 친 이유가 학교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다 설계해가지고 애들한테 문제를 냈을 수 없고 단순하게 문제를 냈다면 1번에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좀 나 같은 변태야. 그러면은 내용상까지 가서 답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알 리가 없잖아, 애들이. 그래서 확률상 1번이 다르겠지. 밑에 있는 것들까지 보면 돼요. 2번은 이조노의 시조로서 이거는 그 간신배 물이 까는 시조고요. 3번은 이거는 누구 시조지? 노계 박일로 시조네요. 반중 좋은감. 엄마 그립습니다 이거고요. 4번 맷버들 이거는 계랑의 시조로서 이게 이제 님 그리워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거 잠깐 정답이 1번 맞아? 4번도 되는데. 근데 슬픔이라는 정서는 1번에만 나와요. 이거는 슬픈 건 아니야. 그냥 그립다 이것뿐. 그래서 조금 다 차이가 나긴 함. 5번은 않으시니까 넘어갔대. 이것도 그립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리움만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 있는 연정이 나와 있는 시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대상에 대한 이별의 슬픔이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6번 시는 좀 문제를 별표로 좀 쳐볼게요. 이 문제는 좀 높은 문제예요. 사실. 어쨌든 1번 내용시는 이제 이해는 되셨죠? 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로 간다. 배를 매며 밀며 그 다음에 최영미의 선운사에서 이거 선운사에서라고 하는 시는 처음 보는 걸 건데 아마 그렇죠? 예. 근데 뭐 시가 어렵진 않아요. 27번에 기억부터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을 의미한다. 벤가? 밧줄? 밧줄이겠지? 그렇지. 부둣과 이루어지는 공간. 그 다음에 디귿이 뭐야?
그것이 어디 있어? 환해진 손. 홀가분한 정서. 아이 무슨 홀가분한 정서야. 허전한 마음이었지. 맞지? 홀가분한 정서 아니야. 한번. 네. 다 5번이에요? 아 그래? 제가 3번 찍고 밑에 거 안 읽었거든요. 5번을 가볼게요. 산 넘어가는 그대여.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 아 그렇지. 이거 아니지. 확실히 X네. 환해진 손이 홀가분한 정서로 볼 수 있나? 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맞아요. 저는 홀가분하게 느낀 적이 없어서 이별하고. 어쨌든 그럼 이거는 맞고 5번은 근데 확실히 틀리긴 했어요. 여기 산 그대여라고 하는 게 이별의 원인. 님이 갑자기 나는 자연이다를 찍고 싶어서 갔다 이건 아니고 그냥 멀리 하는 것을 띄어 표현하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오케이. 틀렸다 이거. 틀릴 뻔했어요. 28번에 그래서 이게 문제를 너무 급하게 풀면 안 된다. 알았지? 교훈을 얻으세요, 여러분. 급하게 풀면은 큰일 납니다. 다음부터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자연현상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연현상, 배를 매는 게 자연현상이야?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공통적인 거 지우고 리을만 보면 된다고 결론이 나오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생동감 있게 대상을 표현했다고? 생동감이 넘치는 걸 기준으로 그냥 선운사에서만 봐도 생동감 하나도 안 느껴져. 일단. 그치? 그리고 배를 매며 밀며해서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이건 X.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겠네? 맞지? 29번에 가에 대한 설명. 가, 배를 매며 시어의 나열을 통해 자신이 처한 부정적 사항을 드러냈다. 뭐 이상한 1번이네? 넘어갈게. 30번 각 시어에 대한 설명. 털썩 이거 맞고 맨다 밧줄을 받는 것 잔잔한 바닷물 빛 가운데 배가 울렁이며 불안감 아이고 울렁이 배 타는 거 싫어하는 거 멀미가 심한가 보네. 그치? 불안했나 봐. 멀미가 심해서. 자, 그다음에 이거 뭐야? 날개 떠는 수갑이네요. 적절한 거 골라라. 인물들의 내면 심리가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양상을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에 따라 내면 심리가 변해가나?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갈등이었잖아요. 갈등이 심화되는 건 맞아. 근데 상황에 따라 이게 인물들의 내면 심리가 변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야. 문제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 이게 뭐냐면, 지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면 심리가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서술을 통한 내면 심리가 드러나야 돼요. 되게 자세하게. 근데 윗글을 지문을 보시면 이 지문을 조금 더 조그맣게 해서 봐볼게요.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대화가 된 게 많고 서술된 부분은 대부분 행위 묘사가 많아요. 즉 서술 부분에서의 내면 심리 묘사 파트가 적습니다. 지문 자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문제다. 맞죠? 네, 그렇게 접근해서. 여기 보면 위에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앞으로 줄거리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부터만 보게 되더라도 대화 쭉 대화 나와요. 대화 계속 대화야. 대화 아닌 부분이 서술인 부분이 여기거든. 근데 여기 부분이 그냥 사건이나 행위 같은 것을 묘사한 부분인 거지. 내면 묘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제시로서 내면 심리 묘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서술 방식을 쭉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틀렸고 이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다. 아니고요. 반어적 서사구조 아니고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1인칭 서술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제의식 구체하고 있다? 아니잖아. 일상적 사건을 통해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의 양식 및 사회구조. 이게 답이겠네? 정답 5번. 반어적 서사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되게 반어적인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적 서사구조. 이게 이런 작품을 되게 좀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작품을 제가 바탕으로 하면 그 김유정 작품 우리 한번 기억나요? 김유정? 우리 김유정 작품 중에서 그 작품 했던 거 있잖아. 그 응칠이하고 응호 나왔던 작품 기억나요? 응호가 동생인데 70대가 됐는데 별을 베지가 않아. 근데 형이 완전 날라리거든. 형이 전과 사범인데 와가지고 동생 도와주려고 왔다가 동생이 알고 봤더니 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기억 안 나? 그거 안 했나? 우리? 아 너네 하나 안 했구나 이걸. 소설을 안 했진 않아. 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김유정 작가 작품이 좀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 김유정 작가 작품 중에 하나 이거 하자 이거. 동백꽃. 동백꽃이 서사적 그 반어적 서사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가 나오잖아. 맞지? 나가 나오는데 그 여자애가 나를 계속 괴롭히잖아. 맞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 좋아하는 거였어. 그런 게 반어적.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서사 구조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서사적인 내용 전개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 반어적 효과를 크게 두고 있는 작품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뭐 이런 이것도 좀 그렇죠. 5번이 답이다. 32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래.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외적 갈등의 해결 과정 안 나오지. 호흡이 긴 문장 사용했느냐? 아니고요. 호흡이 긴 문장이 뭔데요? 하면은 만연체로서 문장이 되게 길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대화 중심이라 호흡이 긴 문장이 사용됐다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사투리와 비속어를 잘 노출시켰냐? 아니지. 작품 밖 서술자가 3인칭 시점이라는 뜻이고요. 작품 속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다. 맞겠네? 4번이지? 여기 뭐 민도식인가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서술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3번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A가 뭐였는데요? 사장이 협박하는 내용이죠? 협박이 답이죠. 그 다음에 기업부터 미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자자자자자 기업 이거는 봐야 되겠다. 모르겠다 이건 기업. 되는 거야 상관없잖아 라고 하는 거. 회사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까 봐 염려. 맞죠? 니은이 뭐였어요? 나하고 이미 용무 끝났어. 과장이 얘기하는 거. 민도식과 의견의 처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아니야. 반드시 해결하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내 손을 떠났다는 뜻이죠. 맞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커버 못 쳐준다. 너네 알아서 해라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딱 2번이다. 35번의 작품에 대한 설명. 대화보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전개된다. 아니고 대화 위주고. 역순환적 구성 방식 당연히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 나란히 배치했느냐? 아니고. 작품의 중심 갈등과 무관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느냐? 권씨가 등장하긴 하지. 작품의 중심 갈등하고는 좀 떨어진 인물이거든요. 4번입니다. 이거 읽으려면 저번에 너네 했냐? 이거? 아웃칼로의 고대로 남은 산에 이거 읽으면은 확 빨려 들어갔어요. 앞에. 직선과 곡선, 아웃칼로의 구두, 그 다음에 여기 날개와 수각, 그 다음에 저기 창백한 중년인가 뭐 거기까지. 이 4개 작품이 연작이에요. 다 읽으면은 좀 재밌어. 중간에 하나만 읽는다? 흥노제. 그러니까 이상한 중간에 하나만 딱 보여서 어느 걸 읽어도 재미없어. 아웃켤레 구두는 재밌지. 왜냐하면 그건 처음 거. 근데 그 다음 거는 처음에 있던 작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특히 직성과 곡선은 처음에 나왔던 관찰자랑 주인공이 서로 바뀌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바뀌어서 서술돼. 되게 재밌어. 이런 거.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아홉 켤레 안 보고 직선과 고성만 보면은 뭐야 이거? 재미 하나도 없어. 그 재미가 반감돼. 여기도 마찬가지. 권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새끼 뭐야? 이러는 거지. 우리 얘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 우리 드라마 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막 클로즈업도 되고 중요한 이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정보가 없어. 왜? 앞에 걸 안 봤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 앞에 드라마의 내용을 봤어야지 이 새끼가 누군지 아는 모르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있나요? 있어 어디? 없는 것 같은데 내가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간적 배경 자체가 서술이 된 거랑은 좀 달라요.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되게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 어디까지 묘사해야 사실적인지.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 사실적 묘사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문학에서 그렇게 사실적인 묘사다. 좀 구체적인 묘사다. 이런 거는요. 되게 주관적인 인상적인 묘사가 포함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 하면은 그냥 묘사거든. 근데 사무실 옆에 8평 남짓한 낡은 화장실이 있었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 구체성을 더해주기 위한 추가적인 묘사가 그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맞죠? 또는 8평 남짓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도 되고 그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야 돼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작품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기도 좀 힘들죠. 사실. 그렇지?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공장이 어떻게 묘사됐고 그 공장의 의미와 사무실의 의미가 시대 상황과 결부돼가지고 무슨 의미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핵이라는 어떤 똑같은 제목을 강요하는 어떤 이런 문화와 사회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맞지? 사실 이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건 이 소설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선지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 넘어갑니다. 열매 대장간의 유혹. 이제 인시간의 끝이 왔다. 가나의 공통점. 계절적 배경 안 나오고요. 색채 대비 안 나오겠죠? 영탐법 사용했는가? 영탐법? 뚜루루루 보자 한번. 가만 봐도 뭐 나에 안 나와. 영탐법. 대꾸의 방식 아니고요. 특정 종결음이 반복. 거슬이 종결음인가요? 거슬은 체험 플러스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문법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종결어미는 이런 거죠. 이런 거. 특정 종결음이 반복됐다. 근데 좀 너무 어거지 아니야? 다들 반복됐다고 이거를 논리감 형성한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면 돼요. 특정 종결음이 반복됐는가? 가에서는 다라고 됐다. 나는 띄워주고 싶다. 싶다. 둘 다 다라는 종결어미가 반복됐고 반복했으니까 인과성으로 운유가 형성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면 5번이 답인 거예요. 근데 조금 어거진 느낌이 있죠. 종결어미 다 쓰는 거는 우리는 항상 평소에도 운율감을 강조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조금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를 내다보면 기술적으로 문제를 내다보면 이렇게 진짜로 학생들이 좀 평소에 우리가 쓰는 어떤 일상어와는 좀 다른 어떤 우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문제를 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종결음이 가반복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 이건 조금 좀 그렇죠? 37번에 기업부터 위험에 대한 이해예요. 기업. 세상의 열매들을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허리법. 니은. 날카롭지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적 세상의 날카로운 거는 긍정적이 아니죠. 그렇죠? 38번에 밀접한 시어로 적절한 겁니다. 나죠. 자아인식. 자아인식. 긍정, 부정. 부정. 맞지? 대응은 이게 의지, 극복 의지 나타내고 추구하는 모습은 긍정이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돼. 그러면 여기서 부정, 플라스틱 물건이나 똥덩어리 두 개밖에 없지 않아? 자아인식이니까 내가 느껴지는 거여야 되잖아. 여기 두 개 나오잖아. 내가 느껴지는 거.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이게밖에 답이 없네. 여기도 홈이 맞고. 그렇지? 달구는 거 변화의 의지라 볼 수 있지. 그렇지? 정답이 1번. 39번.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규정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다. 그렇죠? 아파트는 차별성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맞아. 아파트 닭장 같잖아. 플라스틱 물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플라스틱 물건도 한꺼번에 마구 생산되는 거니까. 홍은동 사거리는 화재가 지향하는 가치가 사라진 현실이다. 그렇죠. 대장간은 다양한 생활 도구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가 있다. 아니, 실용적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통적 가치로서, 마치 개체로서의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인 거야.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40번. 나에 대한 설명. 화자는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었다. 그렇지. 플라스틱 물건 같을 때. 뭐뭐 할 때로 느껴질 때 뭐뭐 하고 싶다라는 동의로고 반복이다. 화자는 타인의 삶과 비교해서 이미 여기서 나가리지? 이런 거 없지? 3번. 이렇게 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 우리 대원쌤이 또 문제를 선물을 또 어부사시 사람 많은 문제라 고전이 좀 약하시다. 영리하게 이거는 근데 왜 낚시가 안 가져간 사람이 없지? 아니 뭐 산에 차이 아니 산인데 산은 지금 한 거잖아 우리가. 뭐 종이를 갖고 왔다 서운하다 하시는 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어부사시 사람 많은 이거 끝. 이제 풀고 뭐 지원하고 가면 되니까. 카페에서 하세요. 어? 이거 보시라고? 몇 시간이야? 몰라. 아, 시간이 아니라. 예, 그래서 갈수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여기는 13만 원에 와서 또 재정비도 하고 오십니다. 그거 안 해? 그거. 네, 맞아. 네, 10분만 휴식.